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제 하다하다 라디오 부스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힙한 곳이 있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양스타의 힙한 리뷰 지금 출발합니다. 이쪽 가자고. 양스타의 힙한 리뷰. 오늘은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 자벌드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네요. 순천만 자벌드. 오늘의 힙한 곳. 재경을 했다는데 어떻게 바뀌었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순천만 자벌드. 기존의 기억은 지워버리십시오.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신했다고요. 야, 이제 순천만 자벌드에 왔는데 우리 팀장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팀장님 이번에 재개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달라진 점들이 좀 있나요? 우선 기존 밋밋했던 시설을 크게 개선했는데 체험관 입구부터 우주와 미래적 감성이 가득한 공간을 연출했고, 우리 시 역점 사업인 우주항공, 애니메이션 등 우리 시 역점 사업과 연계해서 신규 콘텐츠를 도입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미래 유망 직업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천만 자벌드 제가 이제 즐겨볼 텐데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우리 순천만 자벌드는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다양한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얼른 가서 체험하시죠.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이가 된 느낌으로다가 재미를 한번 즐기고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가자고. 우주 공간 온 것 같아. 되게 화려한데? 역시 이번에 재개장하면서 뭔가 달라진 점이 많다고 했는데 입 앞에 들어오자마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우와, 이것도 뭐야? 공공안전 체험, 미래 기술 체험, 그리고 예술 창의 체험. 이렇게 3개의 테마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럼 양스타의 첫 번째 선택은 오자마자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놀 거리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좀 봐야할지 모르겠는데 애니클럽. 이거 재미가 게임인가? 애니클럽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애니클럽부터 갈게요. 애니클럽은 우주행성 배경에 직접 그린 그림을 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 우주선을 만들어서 제가 우주여행을 떠나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이루게 됐어요. 이거 순천만 자벌드에 와서 제 직업이 아닌 제 꿈을 이루게 됐다. 야, 양스터 봐요. 양스터 요거 타고 우주여행 가는 거야. 오, 나다. 내 우주선. 내 우주선 간다. 내 우주선. 이거 뭐야? 내 그림이 화면에 나오니까 즐겁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AI 센터에서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로봇, 보기만 해도 신기하시죠? 근데 애들이 되게 똑똑하네. 알았을 때 이렇게 피해가지고 가네. 이곳에서는 AI로 그림을 만드는 과정을 쉽게 익히고 관련 직업인 하드웨어 기술자, 감성 인식 기술 전문가를 꿈꿔볼 수 있습니다. AI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더 개인적으로 나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팀으로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AI를 좀 친근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했고, 아이들의 몸을 움직이니까 체력 단도 좋고 그리고 머리는 똑똑해지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몸이 건강해질 느낌입니다. AI 덕분에. 아이들만 체험이 가능한 순천만 자벌드. 그래서 안전 장치들도 잘 준비돼 있는데요. CCTV로 아이들 모습이 확인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다면 절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시설 편안하게 노는 동안에 부모님들 여기 쉬십시오. 여기가 명당 자리입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아이들의 놀이 시간은 순천만 자벌드가 책임져 드릴 겁니다. 부모님들 쉬세요. 편안하게 여기서 가만히 화면 보면서 쉬세요. 아이고야,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올 것이 왔다. 다양한 의상과 화려한 소품까지.
여긴 근데 뭐 하는 데죠? 드디어 제가 어릴 때 꿈을 이룹니다. 수정화 자볼드가 제 꿈을 다 이뤄주네. 어릴 때 가수가 되는 꿈이었거든요. 뮤직 큐. 노래는 절정으로 치닫고 오디션은 끝나가는데 양스타는 과연 합격했을까요? 제 인생의 첫 오디션 정말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번 양성화였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오디션 최선을 다했습니다. 꼭 진정한 자볼드의 첫 번째 아이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양성화였어요. 또 뭐라고 놀아봐야 되나? 놀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순 없어요. 줄이 길어. 이제는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놀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 만석이네, 만석. 웃기 좋아. 체험할 건 정말 다양하지만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고심 끝에 양스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직업은요, 바로 소방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믿어주세요. 불났어요. 화재진압 바로 갑니다. 예. 화재진압 완료했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성화 소방관이었습니다. 알록달록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꿈나래 놀이터.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양스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제 어릴 때 이런 곳이 있었다면 저는 또 다른 직업으로 아마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수초만 자볼드에 오니까 아이들이 또 새로운 직업들을 체험하고 꿈꿀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넓게, 더 높게 비상하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릴 때도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어린이들을 위해 쉽고 재밌게 만들어진 직업 체험관.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양스타의 힙한 리뷰 끝. 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유자적 여행 충분해요. 들꽃이 만발한 목장에서 싱그러운 추억들이 기다립니다. 그림 같은 풍경 안에서 인생샷을 남겨보고요. 보찜을 메고 장터를 누비던 조선시대 보부상의 삶을 만나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6월인데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저와 함께 인생샷 건지는 여행 충남 예산으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예산군 고덕면에 자리한 목장. 총면적이 100헥타르 30만 평에 달하는데요. 한국 낙농업의 태동기를 할 수 있는 1960년대 이 목장도 탄생했습니다. 국내 최초 낙농 체험 목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죠. 여기는 무슨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 귀여운 조형물들이 먼저 반겨주는데요. 어디부터 봐야 되나 고민하는 그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다들 모여 계시지? 아버님,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계신 거죠? 조금 있으면요, 재밌는 거 타고 구경을 쫙 할 겁니다. 처음 타보는 건데 네. 좀 기대돼요. 어떤 느낌일까? 날씨도 좋고 초록이가 초록초록 빛나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차례대로 올라타는 이것, 바로 트랙터 열차입니다. 농사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랙터가 이곳에선 교통수단으로 변신. 남녀노소 인기 만점입니다. 재밌어? 아이가 이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하기만 했는데 오늘 타니까 너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덜컥거리는 버스 타는 것처럼 애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경운기 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재밌는 것 같아요.
덜컹덜컹 흔들리는 트랙터 열차, 목장 곳곳을 누비며 달려갑니다. 누렁이 황소와 동물 친구들이 쉬고 있는 농장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좀 더 달려가면 드넓은 목장의 주인공, 젖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원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동물 친구들의 표정도 여유로워 보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목장. 둘레길처럼 걷기 좋은 산책로가 목장 전체에 이어져 있는데요. 여유롭고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잠시 일상의 답답함을 덜어내봅니다. 저도 모르게 좋다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너무 울창해가지고 나무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엄청 시원하고 이 우거진 숲속에서 이렇게 상쾌하게 그네를 탈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천천히 오솔길을 따라갑니다. 그 끝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밭이 꽃이 이렇게 많다니. 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보랏빛의 꽃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바로 수레국화입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 환상적인 풍경이죠. 이렇게 광활한 꽃밭에 있으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저도 이 꽃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예뻐요, 정말. 찰랑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 이 길을 걷다 보면 누구라도 동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친구끼리, 연인끼리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인생샷 찍기 좋은 스팟입니다. 예쁜 나비들이 꽃밭에서 물 만난 것처럼 엄청 활짝 웃으면서 즐기고 계세요. 그림 같아요. 너무 저희가 대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넓은 데 와가지고 마음도 너무 확 트이고 조금 자유를 얻는 느낌?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은 거의 이제 이렇게 정해진 구간만 예쁜 곳이 많은데 정말 되게 광활해서 사진도 사진인데 마음이 이렇게 탁 트이는 그냥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환상적인 풍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봤는데요. 절로 행복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도 몇 장 남겼습니다. 잊지 못할 목장 체험, 마지막으로 승마장을 찾아갔는데요. 되게 얌전하다. 순하게 생긴 이 녀석이 저의 파트너 다정입니다. 주의사항은 가면서 너무 신난다고 소리 지르거나 이게 손을 놓고 그러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손잡이만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긴장을 하고 말에 올라탔는데요. 그래도 승마가 제 체질이더라고요. 말과 교감하면서 걷다 보니까 승마장 한 바퀴가 금방 끝이 났습니다. 말 타고 다니는 데가 나무들이 많아서 햇볕이 세지 않고 시원하고요. 또 이 높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다정아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들은 것 같아요. 귀가 쫑긋. 6월에 싱그러움이 가득한 목장 체험,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이번엔 예산군 덕산면으로 갑니다. 이곳에는 내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문화와 보부상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내포 보부상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민속촌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는 내포 보부상촌에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현존하는 곳이 바로 이곳 내포의 보부상단인데요. 조선시대의 보부상촌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보부상들의 삶과 활동을 기록한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체험 테마파크인데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즘 보부상의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사실 요즘은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문 앞에 가져다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 보부상을 통해서만 물건을 살 수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12km에서 14, 6km 정도를 하루에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서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들은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보부상들인 것 같아요. 내포 보부상들의 활동을 한자리에 모아둔 곳 보부상 박물관입니다. 내포 지역 보부상들은 조선 후기 예덕 상무사라는 조직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했는데요. 현재까지 조직이 유지되며 풍부한 사료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상업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죠. 사극 볼 때마다 또 궁금했던 게요. 늘 보부상이 나오면 이렇게 모자에 동그란 이렇게 솜 같은 걸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멋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페랭이 모자 양 옆에 두 개의 그 솜방울은 목화솜이에요. 페랭이 모자의 목화솜이 왜 중요했냐면 그때 당시에 추운 겨울에는 그 방한의 역할을 하였고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지혈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보부상의 손에는 기다란 작대기가 들려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촉작대입니다. 산을 가다 보면 그 멧돼지라든지 호랑이들이 출몰할 수도 있죠. 또 가다 보면은 도적대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신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이 촉작대가 되겠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었던 보부상들. 늘 몸에 지녔던 복진과 집신, 그리고 저울과 주판에서 그들의 활약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지게를 접었는데요. 어때요? 저 잘 옮겼을 것 같나요? 그 보부상들은 한 40kg 정도의 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서 쉬지를 못했대요. 한번 등에 짐을 매면은 걸터서 옆에 이렇게 좀 높은 곳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40kg의 짐을 그 지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런 그 여정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키를 훌쩍 넘는 보찜을 등에 지고 전국을 누볐던 보부상들. 상업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사람도 있었는데요. 보부상을 거쳐 대상인으로 성장한 이승훈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부상들은 임진왜란 봉자호란 때 보면 그 의병 활동도 하셨고요. 지금 이 이승훈 선생님은 원래 유기장수였거든요. 그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강연을 듣고서 나라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저버리고 나라를 위한 그 독립운동과 민족운동 교육에 힘썼던 분이 바로 그 이승훈 선생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물자를 실어 나르는 역할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보부상. 예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내포 보부상의 전통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기록되고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산에 오니까 또 역사도 배울 수 있고 또 자연 속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요. 예산으로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예산과 덕산 지역의 전통 상업 문화를 간직한 내포 보부상촌.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드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행복한 추억과 인생샷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산에서 만나요.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현대미술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오감만족, 예술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 여러분, 미술관으로 피서를 떠나시죠. 이곳은 부산의 대표 피서지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해변엔 벌써 피서객들이 보이는데요.
요즘 덥고 습하고 고민이시죠? 올여름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바닷가에서, 계곡에서 물놀이 좋지만요.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이것을 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 바로 여기입니다.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아트센터 서둘러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복합 문화시설인데요.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작품들. 와, 너무 화려하고 예쁜 작품들이 가득하네요.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현대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전위적인 예술 활동을 하신 분들의 작품을 여기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야외 조각공원하고 실내 전시관을 합치면 약 2,000평의 규모의 전시관입니다. 야외 조각공원부터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조각가 패트릭 모야의 평화와 희망,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올림포스의 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와, 실장님, 이 바다 앞에 굉장히 큰 정원이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이게 이제 모야의 올림푸스의 신들입니다. 가장 화려한 코린트식 기둥이 이 해운대를 떠받치고 있다. 아, 이 바닷가 앞에 이렇게 화려한 기둥이 있으니까 뭔가 이 걷는 기분이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원에 이 코린트식 기둥, 그리고 사모트라스의 스링 여신상, 포세이돈 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이 전반적인 문화의 그리고 예술의 수준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신사실주의 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조명하는 기획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니스파 작가들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현대 미술의 전환과 실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간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 섹션마다 특징이 뚜렷하고 굉장히 다양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트 센터입니다. 일관 모야관은요, 프랑스 작가 모야의 이름을 활용해 고전 미술과 활자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요. 미술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작가는 페드릭 모아라는 작가입니다. 이 푸른 조각 입체 조형물은 작가 자신을 상징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림의 곳곳에 이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고 모야라는 자신의 이니셜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작가입니다. 이관은요, 소스노, 아르망, 세자르, 데미안 허스트 등 핵심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신사실주의 경향 작가관입니다. 사람의 해골과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삶과 죽음의 그런 동시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고, 데미안 허스트는 영국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화와 판화, 사진은 물론 입체 예술과 디지털 아트 등 총 200여 점의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세자르라는 작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압축하는 기법을 자신의 조형 언어로 사용한 작가입니다. 프랑스의 대표 작가, 국민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상가는 포티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랄프 헌칭을 조명한 전시관인데요. 영화와 디지털, 패션, 산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3관인데 랄프 허칭스라는 작가의 작품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 작가는 원래 디자인으로 출발했다가 다분야주의라고 해서 모든 영역의 작품을 다 만드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입체 여러 종류의 다분야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평 미디어룸과 명상관, 아카데미관 등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대중적인 미술관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거죠. 와, 이 공간에요, 작품이 약 200여 점이 있는데 프랑스와 영국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멀리 안 가도 되겠네. 프랑스와 영국 온 것 같아. 두 번째로 찾은 곳은요, 부산 현대미술관입니다. 다양한 기획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을까요? 현대미술관에 아주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전시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희 소장품 섬
최찬숙 작가의 미찌나라는 작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전시 복도마다 어떤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 단서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미찌나라는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이 작품을 마주하는 것이 이 전시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의 포인트 들으셨죠? 단서를 찾아서 저도 관람을 시작해봤는데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관람객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 위한 기획된 전시 소장품석 최찬숙 미찌나입니다. 보시는 왼쪽에 이 사진 이미지들을 보시면 실제 그 미군이 미찌나에 도착을 했을 때 미얀마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장면입니다. 영상 속 미찌나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가상의 새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의 가부장적인 민족주의, 페미니즘 등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들이 실존했었다라면 이렇게 증언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형태로 이제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 작품의 핵심이라는 것은 어떤 기억이라는 건데 그런 것에서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곡되거나 충돌하는 역사적 기억들 속에 단일한 진실이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작품인지 몰랐는데요.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작품을 불러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이 다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자료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분야 국내외 작가 20여 명이 참여해 70여 점의 공감각적 작품을 선보인 10개의 눈입니다. 이곳에 제가 알기로 국제 전시 10개의 눈이라는 기획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10개의 손가락을 두 눈에 비유한 그런 제목입니다. 감각의 전이를 다루는데요. 우리의 감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신체 조건이나 나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담은 전시입니다. 작품은 70여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4개국의 20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평소 시각과 청각에만 의존했던 미술 작품들, 여기선 손가락으로 만지며 감상할 수 있는데요. 모두에게 열린 전시입니다. 네, 이 작품은 라우콤이라는 부부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 부부 작가 중에 남자분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예술적으로 변화시킬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수저들입니다. 이 작품이. 이 작품을 제가 이렇게 네.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야, 아니 근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흔히 있는 그런 상황을 작품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몸이 다양해지면 도구들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감각 스테이션에는 복제 조형물과 촉각 도구 등 참여형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감각의 관람객들이 자신의 감각만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에요. 어이? 전혀 모르겠는데요. 배꼽? 아, 귀네요. 네. 귀. 그리고 와. 이 안에 문신이 있는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분요? 문신이요. 그 작가가 보청기를 껴요. 그 보청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여동생이 언니의 보청기를 네. 기억하기 위해서 귀에 이렇게 보청기 모양을 문신을 새겼습니다. 장애의 감각과 인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미적 가치로 새롭게 조명한 작품들, 폭넓은 장르를 통해 감각의 유동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술관 나들이 어떠셨어요? 눈으로 보는 예술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즐길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았는데요. 올여름 미술관에서 시원하게 보내세요. 오, 너무 시원해. 단순히 그림만 감상하는 뻔한 미술관은 NO! 트렌디한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에서 예술의 세계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한 장의 사진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도 많은 추억을 쌓았나 보다. 사진사는 한 컷 한 컷 정성을 다해 셔터를 누릅니다. 눈부신 내 인생의 기록,
장수 사진 찍는 날. 청송에서도 굽이굽이 고개 넘어 골짜기에 자리한 산골. 조용한 시골 마을이 모처럼 떠들썩합니다. 경로 회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수 사진 촬영이 있사오니 12시까지 경로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찍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장수 사진 찍는 날. 경로당은 일찌감치 안방마님들 차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자 어르신들은 옆방에서 스탠바이 중입니다. 이건 남아하는 사람들요. 남아하는 사람들 사진 찍는다고 왔지요. 예, 아무 따로 따도만니다. 드디어 올매불만 기다린 카메라 도착. 각종 장비가 내려지는데 뭔가 이분들 전문 사진사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어르신들 장수 사진을 촬영해주는 청송사진회입니다. 산 깊고 물 좋은 내고장 청송을 카메라에 담아온 지 어언 10여 년. 청송사진회는 3년 전부터 고향 사람들을 주로 렌즈에 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동호인들입니다. 그냥 일반 사진이 주업이 아닌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송에서 어르신들 사진 찍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다니면서 좋은 풍경 사진도 담아서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업으로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10년간 손발을 맞춰온 내공으로 어딜 가나 일사천리, 진행이 물 흐르듯 매끄럽습니다. 방에서는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사진 출력과 액자 제작. 옆에 방에서는 어르신들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길이 남을 사진도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지만 오늘은 공중파 방송까지 타는 날. 어르신들 꽃단장은 필수입니다. 농촌이잖아요. 그래서 피부톤 같은 게 되게 이렇게 좀 검으셔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피부톤이 너무 튀지 않게 거기에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전단에 와서 이렇게 화장을 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있고 저도 참 기쁩니다. 자식 농사 일구랴 논밭매랴 뙤약볕에 곱던 얼굴은 그을리고 머리 위에는 세월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훈장들입니다. 화장해놓으면 기분 좋지. 예쁘게는 젊어지고. 어쨌든 화장하는 이법이가 좋지. 화장이 얼마 만에 해보셨어요? 농사진이라고 화장은 안 하는데 오늘 처음 해봤어요. 적어도 10년은 젊어진 기분. 소시적 한미모였던 황복렬 어머니는 여전히 곱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쁘게 찍어주세요. 아우 이쁘네. 말도 아니. 꺼시지 말서. 저 멋있대. 감사해. 예. 눈동자 여 주시고 웃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웃으시도록 해야 요사이는 옛날에는 경직된 그 모습이었는데 요새는 전부 이제 온화하고 화사한 그 얼굴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사한 미소가 대사라니 애써 웃어보지만 카메라 앞이 낯선 데다 지켜보는 눈도 많다 보니 얼어붙기 일수. 지금 이 순간 뻣뻣한 어르신들 긴장 풀기가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머리가 숱이 없어갖고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이 또 장수 사진이다 하고 이래서 찍어 놓으니까 참 머리가 또 많이 낫는 것 같고 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사진 찍기 좋지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뭐 죽을 때 가져가니까 좋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요즘은 사진도 앉은 자리에서 바로 뽑고 즉시 출력합니다.
이런 게 바로 격세지감. 세상 참 좋아졌죠? 이제 보통 2장 내지 3장을 찍어서 주시면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표정이라든가 이제 좀 밝은 거, 좀 밝은 표정의 사진을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거울 한번 들여다볼 새 없이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 찰나의 사진에 평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촬영하고 액자도 또 따로 넣고 서비스로 또 파스도 드리고 뭐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뭐 찍어서 이런 뭐 프린트를 가지고 오고 이런 상황이 안 됐으면 뭐 일주일 있다가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 찍어서 금방 즉석에서 보는 즐거움이 훨씬 더 있죠. 오늘 사진 한 보시다. 아이고 그래도 실물이 납니다. 잘 나왔네. 잘 나왔다. 잘 나왔네. 돼지다 돼지. 내 사진 돼지다 돼지. 돼지라고 진짜 잘 나왔다. 썩어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늙어가는 파이터. 아 예쁘신데요? 주름살이 예쁘기는 뭐가 이거. 억수로 젊어 비어. 사진 잘 나왔네. 생각도 안 했는 거 이렇게 받으기 좋지요. 여는 교통이 불편해가 이런 사진 찍으려고 하면 저 읍내 가야 되거든요. 되게 좋지요. 오르락 내리락 세상살이에 울 일도 웃을 날도 참 많았는데요. 돌아보면 그래도 좋은 날들만 선명합니다. 장수 사진은 쉼없이 달려온 내 인생에 보내는 박수가 아닐까요? 원래 배를 타고만 올 수 있었던 섬이었는데 이제는 고금산로가 생기면서 차를 타고도 편하게 올 수가 있대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신나는 드라이브. 이젠 편하게 선유 팔경을 즐길 수 있는데요. 신선들이 놀았다는 선유도의 비경과 푸른 바다 느껴보실래요? 아, 유람선이다. 역시 바다에 오면 배를 한번 또 타줘야죠. 선유도에 대해 배워서 알고 즐긴다면 여행이 더욱 즐겁겠죠? 유람선 타고 본격적으로 선유도 여행 나서볼까요? 아, 여기 좀 봐요. 사람 진짜 많아요. 와, 출발! 물보라를 가르며 유람선은 선유도를 한 바퀴 도는데요. 암초 위에다 세워드려서 이동입니다. 서해안은 선유대교 밑으로 쭉 해서 장자절 맛깔난 설명으로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와, 제가 이 선유도에 와서 또 이 배를 타니까 바다를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배 타면은 이게 모든 비경을 섬을 볼 수가 있으니까 배를 꼭 타야만 이 섬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날씨도 좋아서 여행하기 더욱 좋은데요. 인생샷은 필수, 포즈는 선택. 갈매기와의 만남은 재미죠. 선유도에 와서 유람선 타보니까 어때요? 바다가 예뻐요. 기분이 날아가 그 같이 기분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탁 풀리고 여기 오는 맛이 저 물이 너무 좋수다. 따봉입니다. 갈매기를 먹는 거 보면 재밌어요. 너가 다 먹고 있잖아. 갈매기야, 밥 먹어, 야! 이쯤 되면 선유도 반려동물 아닌가요?
와, 진짜 많네요. 와, 이렇게 갈매기랑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이렇게 자연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진짜 좋은데요. 자연이 준 선물 마음껏 받아야죠. 이곳에 선유도 옆에 무녀도라는 섬인데요. 이것도 선유도 못지않게 또 다른 섬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네요. 섬 모습이 무당이 춤을 추는 모습과 닮았다는 무녀도. 이곳엔 이색 카페가 있습니다. 와, 이런 버스는 정말 영화에서만 봤었어요. 곳곳이 빈티지한 느낌의 카페로 들어가 맛있는 수제버거 접수해 볼까요? 와, 사실 이 같은 햄버거여도 이 드넓은 바다와 이 감성 가득한 건물과 버스들 사이에서 먹을 생각하니까 훨씬 더 군침이 도는데요. 바다 앞에서 수제 햄버거라니. 아, 맛을 봐야죠. 설레는 마음으로 햄버거를 자르는데요. 부드러운 고기 패티에서 흐르는 육즙. 와, 장난 아니네요. 이 향기랑 안쪽에 패티도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 각종 야채들이랑 치즈까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다이어트는 진짜 내일부터 해야겠는데요. 기분 좋게 톡 쏘는 인생의 맛을 느끼며 운치마저 한도 초과인 이곳에서 낭만을 즐깁니다. 이 맛있는 수제 햄버거랑 이 공간에서 주는 분위기에 감성이 한 스푼 더해지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조화가 완성되는데요. 와, 너무 맛있어요. 우와, 저기 봐봐요. 생각보다 진짜 높은데?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선유도에서 짜릿한 액티비티를 담당하는 짚라인. 줄을 타고 700m의 바다를 횡단하면서 선유도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답니다. 와, 사람 많은 거 봐요.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다 줄 서 있어요. 선유도를 즐기는 현대판 신선들이 많은데요. 용기 있는 도전자들입니다. 지금 짚라인 올라가기 전인데 어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무섭고 재밌을 것 같아요.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바다가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예은 씨도 도전하나요? 도전에 앞서 안전은 필수. 철저하게 준비 잘했죠? 안녕하세요. 와, 바로 올라가면 되나요? 네, 올라가시기 전에 안전수칙 영상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실게요. 역시 1번은 안전이요. 안전. 45m 전망대 올라볼까요? 바다 색깔 진짜 예쁘다. 거기는 하트 모양이 보이네요. 어떡해. 지금 너무 떨려요. 바로 지금 출발 바로 직전. 와, 신난다. 엄마 사랑해. 와, 신난다. 하늘에서 보는 선유도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재밌어요. 처음에는 진짜 떨렸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진짜 재밌는데요? 코발트빛 바다를 제대로 즐기셨죠? 이젠 걸어서 선유도 명물을 만나볼까요? 빨간 등대는 소원을 들어주는 등대인데요. 두 손을 합장한 모양이랍니다. 이렇게 파랗고 드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와 초록색의 섬들을 한눈에 보고 있으니까 도심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뻥 뚫리면서 마음이 되게 자유로워지는데요? 우와,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인데요? 선유도 토박이 사장님이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고기로 떠주는 회 먹어봐야죠. 거기에 다양한 해산물 밑반찬이 깔리는데요. 와, 싱싱하네요. 이 안쪽에서 싱싱한 해산물의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선유도의 바다를 이 안에 그대로 옮겨놨네요. 집게발처럼 젓가락을 이용해 먹는데 회 3점을 한 번에 바로? 와, 이거 반칙 아니에요? 싱싱한
노래가 입에서 살살살살 녹으니까 제가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네요. 보글보글 매운탕. 칼칼함과 향긋함이 끝내주죠. 역시 바다 음식의 마무리는 매운탕이죠. 매운탕에 수제비까지 넣어 먹으면 설명이 필요 없죠. 예은 씨, 이거 직업 환경 괜찮은데요? 바다와 땅이 만든 매운탕, 식욕 제대로 자극합니다. 와, 매운탕 예술이다. 여행의 피곤함이 싹 가시죠? 와, 이 맛에 선유도 온다니까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선유도를 제대로 다 즐겼다고 해도 되겠죠? 아니요, 조금 더 즐겨볼까요? 버릴 것 없는 선유도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깊어갑니다. 와, 이렇게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밤바다는 제가 낮에 와서 바라보았던 선유도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진짜 이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 밤바다 너무 좋다. 육지에서 다리를 건너 신선들의 놀이터 섬으로 가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선유도 유람기. 오감만족 선유도로 놀러 오세요.